당신은 너무 늙었어. 그만두는 게 어때? 차가운 영어가 공청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부녀회장의 입에서 나온 모욕적인 말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 구석에 서 있던 한 경비원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나이는 지혜를 주지만 당신 영어는 두통을 줍니다. 완벽한 발음의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사람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출근해서 묵묵히 청소하고 주민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그 경비원이 사실은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20년간 국가의 목소리가 되어준 최고의 통역관이었다는 것을 오늘은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겸손함 뒤에 숨겨진 진짜 실력, 그리고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입니다. 늦가을 아침 서울 외곽의 한 중산층 아파트 단지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새벽 5시를 가리킬 때 경비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이정복 씨가 오늘도 어김없이 근무를 시작한 것이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그는 아무도 듣지 않는 인사를 하며 경비복을 단정히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명찰을 반듯하게 달았죠. 50년 넘게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겼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첫 번째 순찰을 나가면서 그는 습관처럼 아파트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어젯밤 바람에 날려온 낙엽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다른 경비원이라면 아침 청소 시간까지 기다렸을 텐데 이정복 씨는 달랐습니다. 이렇게 둘 수는 없지. 그는 경비실에서 빗자루를 가져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손끝이 시렸지만 그의 손놀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낙엽을 모으는 그의 모습에서는 묘한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6시가 되자 첫 번째 출근길 주민이 나타났습니다. 300호에 사는 김대리였죠. 그는 늘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는데 오늘따라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김대리님,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 이경비님. 괜찮습니다. 무거우실 텐데요. 아닙니다. 이런 일이 제 일이니까요. 이정복 씨는 자연스럽게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지만 그는 티내지 않고 지하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어요. 김대리는 고마워하며 작은 커피캔 하나를 건넸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경비님. 천만에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일상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7시가 되면 등교하는 아이들이 나왔고 8시에는 직장인들의 출근 러시가 시작되었죠. 그는 모든 주민들에게 밝은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답례 인사를 해주었지만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쳤어요. 그래도 이정복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이 일을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인 지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 아이는 유일하게 매일 인사를 해주는 아이였어요. 지수야, 안녕.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네. 아저씨도 힘내세요. 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이정복 씨의 얼굴에도 따뜻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그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주었거든요. 오전 10시쯤 택배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기사 아저씨는 무거운 상자들을 한 번에 여러 개씩 들고 와서 경비실 앞에 쌓아놓고 갔어요. 이정복 씨는 그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각 동별로 정리했습니다. 502호 김서연 씨, 703호 박민준 씨. 그는 메모장에 꼼꼼히 적어가며 택배를 분류했어요. 나중에 주민들이 찾으러 왔을 때
바로 찾아드릴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그의 성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는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집에서 미리 싸온 김치찌개와 밥이었어요. 크지 않은 반찬통이었지만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식사했습니다. 맛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은 소박하면서도 단단해 보였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일상이었지만 그는 매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정기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체크리스트를 들고 아파트 전체를 돌며 안전 점검을 했어요. 소화기는 제대로 있는지, 비상등은 작동하는지, 엘리베이터에 이상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체크리스트에 사인했어요. 이런 사소한 일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퇴근하는 주민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경비실 앞에 서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들, 학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장보기를 마치고 온 주부제. 수고하셨습니다. 그의 인사에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갔지만 여전히 대부분은 그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정복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그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밤 10시 근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근무일지를 작성했어요. 이상 없음이라는 짧은 문구였지만 그 뒤에는 하루 종일의 성실한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렇게 이정복 씨의 평범하고도 성실한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깨진 건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은 주민회의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이정복 씨는 늘 그렇듯 회의실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의자를 나란히 정리하고 물과 종이컵을 준비하고 마이크 상태도 점검했죠. 오늘도 수고가 많으시네요. 관리소장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이정복 씨의 성실함을 늘 고마워했거든요. 당연한 일입니다. 이정복 씨는 겸손하게 답하며 마지막 점검을 마쳤습니다. 곧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부녀회장 박미정 씨였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언제나 화려한 옷차림에 목소리도 크고 당당했어요. 그 뒤로 각동 대표들과 주민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박미정 부녀회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안건은 새로 입주할 외국인 가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었어요. 최근 이 아파트에도 외국인 거주자들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우리 아파트 수준을 높이려면 국제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영어도 할 줄 알고요. 부녀회장은 자신의 영어 실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영어는 기초 회화 수준에 불과했지만 다른 주민들 앞에서는 늘 유창한 척했거든요. Hi, I am 박미정. 갑자기 그녀가 큰 소리로 영어를 시연했습니다. 발음도 어색하고 문법도 틀렸지만 몇몇 주민들은 박수를 쳤어요. 역시 회장님은 다르시네요. 우리 아파트도 이제 국제적이 되는 거네요. 이정복 씨는 뒤쪽에서 조용히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할 뿐이었죠. 회의가 한창 진행될 때였습니다. 이정복 씨가 다과 준비를 위해 커피포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의자를 갑자기 뒤로 밀면서 그의 발에 걸린 거예요. 싹!
뜨거운 커피가 테이블 위 서류에 쏟아졌습니다. 갈색 얼룩이 하얗던 종이를 적셨어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복 씨는 급하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재빨리 닦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중요한 서류는 아니었지만 상황은 어색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심해, 멍청한 늙은이야. 부녀 회장의 입에서 차가운 영어가 튀어나왔습니다. Watch out, stupid old man. 그녀는 마치 자신의 영어 실력을 과시하려는 듯 큰 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또 몇몇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부녀 회장의 기세에 눌려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재미있어서였을까요? 회장님 영어 진짜 잘하시네요. 맞아요. 발음도 완전 원어민 같아요. 아첨하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박미정 부녀회장은 우쭐해진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요즘 시대에 영어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정복 씨는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엎질러진 커피를 닦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실수를 수습할 뿐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몇몇 주민들은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경비님.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니까요. 관리소장 김 과장이 그제야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이정복 씨의 인품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부터는 조심하세요. 부녀 회장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영어로 모욕을 준 것도 모자라 한국말로까지 못을 박는 거였어요.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주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는 동안 이정복 씨는 홀로 남아서 회의실을 정리했어요. 의자를 제자리에 놓고 쓰레기를 치우고 바닥을 깨끗이 닦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번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속상해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뭔가 깊은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정리를 마치고 나서 이정복 씨는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얼굴, 성실하게 일해온 세월의 흔적들. 멍청한 늙은이라.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씁쓸한 웃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잠시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말 뜻을 모를 줄 알았겠지. 그의 입에서 작은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 속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뭔가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말처럼 들렸거든요.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이정복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느린 걸음으로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내일도 여전히 그는 성실한 경비원으로 일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공기 중에 변화의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거든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조용하고 겸손한 경비원이 사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그 불쾌한 회의가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정복 씨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청소하고 주민들을 맞이하고 택배를 정리하는 일상 말이죠.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거든요.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이었고 어떤 이들은 무시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경비님, 괜찮으세요? 관리소 직원 이주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회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녀는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정복 씨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한 외국인이 찾아온 거예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서양인 남성이었는데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슨입니다. 오늘 계약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는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부정확해서 알아듣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관리소 직원들은 당황했어요. 아, 네. 잠시만요. 이주임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녀는 영어를 거의 못했거든요. 김 과장은 마침 외부 회의 중이었고 다른 직원들도 영어에는 자신이 없었어요. 영어 하실 수 있는 분. 직원들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정리 작업을 하던 이정복 씨가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외국인은 점점 답답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중요한 계약건이라 서둘러 처리하고 싶었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곤란했거든요. 실례합니다. 그때 이정복 씨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바라봤어요. 설마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정복 씨가 말하자 이주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러자 이정복 씨가 외국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윌슨 씨.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영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원어민이 말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제임스 윌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어가 아직 서툴러서 걱정했는데요. 천만에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정복 씨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어요. 관리소 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물론입니다.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복 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며 윌슨 씨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복잡한 법률 용어도 쉽게 풀어서 말해주고 한국의 아파트 생활 문화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관리비는 매월 25일에 자동 이체되고요.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서 지정된 요일에 버리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화가 2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관리소 직원들은 넋을 놓고 지켜봤어요. 이정복 씨의 영어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었네요. 환영합니다, 윌슨 씨.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모든 게 해결됐어요. 윌슨 씨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정복 씨와 정중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나중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이정복입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정복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윌슨 씨가 떠나고 나서 관리사무소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직원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정복 씨를 바라봤거든요. 이경비님, 영어를 그렇게 잘하세요? 이주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젊었을 때 조금 배웠지요. 이제는 그냥 추억이지만요. 이정복 씨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서는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조금이라뇨? 완전히 원어민 수준이던데요. 과찬이십니다. 그냥 기본적인 회화 정도죠. 그는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눈에는 이미 그가 다른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저녁 무렵 이 이야기를 들은 몇몇 주민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파트 경비님이 영어를 엄청 잘한다던데? 정말요? 어느 정도로요? 외국인하고 완전히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던데. 마치 외교관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중에는 300호에 사는 김소연 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교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던 사람이었어요. 영어 실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목이 있었죠. 정말 그 정도라면 단순히 학원에서 배운 수준이 아닐 텐데요. 김소연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밤 이정복 씨는 경비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조금씩 알아차리기 시작하겠군. 그는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오랫동안 감춰왔던 무언가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낡고 색바랜 액자였는데 그 안에는 대통령 표창 마이너스 외교 공로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이정복 씨는 그 액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분명했어요. 내일부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조용한 밤이 깊어갔습니다. 이정복 씨의 영어 실력에 대한 소문이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작은 화제거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건 아니었습니다. 경비가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부녀회장 박미정 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경비원이 영어를 잘한다는 소문이 도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과장된 얘기일 거야. 간단한 인사말 정도 했을 뿐이겠지. 그녀는 자신을 위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주 금요일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2시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국 대사관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서양인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캐서린 데이비스, 미국 대사관 영사부 직원이었죠. 아파트 내 미국인 거주자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하러 왔습니다. 혹시 관련 담당자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 김 과장은 마침 외부 업무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어요. 직원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소식을 들은 박미정 부녀회장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이 아파트 부녀회장입니다. 그녀는 잔뜩 흥분한 채로 나타났어요. 드디어 자신의 영어 실력을 뽐낼 기회가 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반갑습니다. 부녀회장님. 캐서린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정 부녀회장은 갑자기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Nice to meet you. I am the leader of women's house. 그녀의 영어는 문법도 엉망이고 발음도 어색했어요. Nice to meet you in the leader of
WOMENS 하우스라고 말하려던 것 같았는데 제대로 된 문장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캐서린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yes. I am. very good. 잉글리시. 박미정 부녀회장은 더욱 당황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문장이 떠오르는데 입으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거든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관리소 직원들도 민망해했어요. 특히 이주임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안절부절했습니다. 부녀회장님, 제가 이주임이 나서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이정복 씨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 이경비님. 이주임이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정 부녀회장의 얼굴은 일그러졌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직접. 부인,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복 씨가 캐서린을 향해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웠거든요. 캐서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정복 씨의 영어는 정말 완벽했거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국인 거주자들에 관한 문의시라고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입주한 미국인 가족들의 생활 환경과 아파트 시설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복 씨는 아파트의 모든 시설과 서비스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했어요. 보안 시스템, 편의 시설, 관리 서비스, 심지어 주변 상권 정보까지 완벽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놀랍네요.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은 건 처음이에요. 캐서린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정복 씨의 영어 실력은 원어민 수준이었고 설명하는 내용도 매우 전문적이었거든요. 우리 아파트 관리 수준이 정말 높은 것 같네요. 특히 이런 훌륭한 직원분이 계시다니. 과찬이십니다.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제 역할이니까요. 대화가 2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동안 박미정 부녀회장은 옆에서 입을 다물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혹시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이정복입니다. 이정복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캐서린은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어요. 이정복 씨도 정중하게 악수에 응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캐서린이 떠나고 나서 관리사무소는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정복 씨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이경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주임이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박미정 부녀회장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저분, 영어가 완전 원어민 수준이던데요? 그러게요. 발음도 그렇고 표현력도 정말.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이정복 씨의 실력에 놀라고 있었어요. 박미정 부녀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영어를 잘한다고 자부했는데 경비원에게 완전히 무력화된 거였거든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녀는 억지로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정복 씨의 실력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날 저녁 박미정 부녀회장은 집에서 혼자 울분을 토했습니다. 어떻게 경비 따위가 나보다 영어를 잘할 수 있어? 말이 안 돼. 그녀는 거울 앞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자존심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경비원이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복 씨의 영어 실력이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그날 밤 이정복 씨는 경비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겠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변화의 물결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미국 대사관 직원과의 만남이 있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이정복 씨의 영어 실력에 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정작 본인은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300호에 사는 김소연 씨가 흥미로운 일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고 현재는 번역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언어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상해. 저 정도 영어 실력은 그냥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데. 김소연 씨는 며칠 전 목격한 이정복 씨의 영어 실력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발음, 억양, 표현력, 심지어 외교적인 언어 구사력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이었거든요. 혹시 그녀는 호기심이 생겨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정복 외교, 이정복 통역 같은 키워드로 말이죠. 처음에는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정복 외교부라고 검색했을 때 놀라운 기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화면에 떠오른 건 10년 전 신문 기사였어요. 제목은 대한민국 외교 통역 공로자 마이너스 이정복 전 외교부 통역관이었습니다. 김소연 씨는 급하게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읽어내려가면서 입이 점점 벌어졌어요. 이정복 씨는 지난 20년간 외교부에서 최고 수준의 통역관으로 활동해왔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 다자간 외교 협상 등 중요한 국제 행사에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기사를 읽으면서 김소연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원이 이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니.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셨다고? 와. 기사에는 이정복 씨가 받은 여러 포상과 공로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그는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핵심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걸 주민들이 알아야 해. 김소연 씨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거든요. 특히 박미정 부녀회장의 무례한 행동을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다음 날 아침 김소연 씨는 일찍 일어나서 기사를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민 게시판에 조심스럽게 붙였어요. 모든 주민이 알아야 할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첫 번째로 기사를 발견한 건 출근길에 나선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우리 아파트 경비님 이야기네. 잠깐, 이 사진. 정말 이경비님이야?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읽은 주민들의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외교부 통역관이셨다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신 분이 20년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통역을 담당하셨다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에 무심하게 지나쳤던 경비원이 사실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거든요. 그러고 보니 항상 자세가 반듯하시고 말씀도 정중하셨지. 외국인이랑 대화하실 때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몇몇 주민들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정복 씨를 그냥 평범한 경비원으로만 생각하고 대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된 거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인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박미정 부녀회장의 반응은 달랐어요. 이건 말이 안 돼. 그녀는 기사를 보자마자 발끈했습니다. 10년 전 기사잖아. 지금은 그냥 경비원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이정복 씨가 그런 경력의 소유자라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드러나는 거였거든요. 누가 이런 걸 붙여놓은 거야? 그녀는 화가 나서 기사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주민들이 봤고 사진까지 찍어둔 상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파트 전체가 이 이야기로 들썩였어요. 카페, 엘리베이터, 복도 어디서나 이정복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워. 이렇게 겸손하실 수가. 그러게. 그런 경력을 가지신 분이 왜 경비 일을. 아마 은퇴하신 후에 조용히 사시려고 하시는 거 아닐까? 사람들의 추측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의하는 건 하나였어요. 이정복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것. 그 와중에 김소연 씨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어머, 이것도 봐. 그녀가 찾은 건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의 역대 공로자 명단이었어요. 거기에 이정복 씨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정복 마이너스 한영 동시통역 전문가, 국제외의 통역 전문가, 대통령 순방 전담 통역관. 경력이 화려했어요. 그는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던 거예요. 오후가 되자 몇몇 주민들이 용기를 내어 이정복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경비님 죄송한데 혹시 신문 기사 보셨어요? 600호에 사는 이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정복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황하거나 화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을 하셨던 건가요? 옛날 일이죠. 지금은 그냥 추억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표창까지 받으시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입니다. 지금 제 일은 여기서 주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이정복 씨의 겸손한 태도에 주민들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 이렇게 겸손할 수 있다니. 앞으로는 더 정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대리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박미정 부녀회장이었습니다. 과거가 뭐 그렇게 중요해? 지금은 경비잖아. 그녀는 집에서 혼자 분통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두려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날 밤 이정복 씨는 경비실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군.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이정복 씨의 과거가 공개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민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존경과 호기심으로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박미정 부녀회장이었죠. 말도 안 돼. 과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녀는 며칠째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인상에 대한 긴급 공청회가 열린 거예요. 관리소장의 요청으로 급하게 잡힌 회의였습니다. 여러분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과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저녁 8시
회의실에는 3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이정복 씨는 언제나처럼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관리비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인건비와 유지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요. 관리소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또 올린다고요? 작년에도 올렸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박미정 부녀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를 이 기회에 풀어보려는 듯 했어요. 관리 수준도 형편없으면서 관리비만 올리려고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경비 서비스, 나이 든 사람들이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모든 시선이 이정복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어요. 표정에 변화도 없었습니다. 옛날 경력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현실을 봐야죠. 박미정 부녀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왜 당신은 그만두지 않나요? 당신은 이 일에 너무 늙었어요. 갑자기 그녀가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Why don't you just quit? Why you are too old for this job?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부녀회장을 바라봤어요. 또다시 영어로 모욕을 준 거였거든요. 몇몇 주민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또 영어로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박미정 부녀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영어도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쪽에서 조용히 서 있던 이정복 씨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어요. 심지어 박미정 부녀회장도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이정복 씨는 차분하게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박미정 부녀회장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금까지 없던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어요. 부인께서는 나이가 지혜를 준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갑자기 완벽한 영어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Well, mom, age gives me wisdom. 박미정 부녀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어는 저에게 두통을 줍니다. Unlike your English, which gives me a headache. 이정복 씨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발음도 정확하고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처럼 들렸거든요. 순간 회의실이 폭소로 터졌습니다. 주민들이 참았던 웃음을 한꺼번에 터뜨린 거예요. 박미정 부녀회장의 어설픈 영어와 이정복 씨의 완벽한 영어 실력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하하, 정말 통쾌하다. 완전 시원해요. 하지만 이정복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품격 있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당신은 영어로 저를 모욕하려 했지만 저는 품격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You tried to insult me in English, but you returned it with grace.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웃음이 아니라 감동이었어요. 이정복 씨의 말에는 깊은 교양과 품격이 담겨 있었거든요. 언어는 사람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되죠. Language should elevate people, not be used as a weapon to diminish others. 박미정 부녀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정복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0년간 이 나라의 외교를 위해 일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달했죠. I worked for this COUNTRYS diplomacy for 20 years. I conveyed the voices of presidents and prime ministers to the world. 주민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이 아파트와 주민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게는 소중한 일이에요. Now I work for this apartment and all of you residents. This is also precious work to me. 나이는 숫자가 아닙니다. 경험이고 지혜입니다. Age is not just a number. It's experience and wisdom. 그의 마지막 말에 회의실이 박수로 터졌습니다. 주민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진심 어린 찬사였습니다. 브라보. 정말 멋지세요. 감동적이에요. 박미정 부녀회장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뛰쳐나갔어요.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은 더욱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정복 씨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길게 말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김소연 씨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동의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들었네요. 정말 품격이 다르시네요.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리비 인상건은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정복 씨의 말에 감동받았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정복 씨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앞으로 더 정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이정복 씨는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답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겸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정복 씨는 경비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군.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인내의 시간이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 극적인 공청회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여전히 그날 밤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정복 씨의 품격 있는 응답은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거든요. 정말 멋있었어.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다니. 나이 든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교양 있는 사람이 뭔지 알겠더라. 주민들의 대화 속에서 이정복 씨에 대한 존경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이었어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성실히 일하고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일상 말이죠.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바로 박미정 부녀회장이었어요. 똑똑똑. 경비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복 씨가 문을 열자 그곳에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박미정 씨가 서 있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늘 당당했던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이경비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이정복 씨는 따뜻하게 그녀를 맞이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박미정 씨는 경비실에 들어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 벽에 걸린 낡은 액자, 그리고 책상 위에 정돈된 서류들. 모든 것이 주인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이정복 씨가 의자를 권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묻어나왔어요. 아니에요. 저는 박미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온 길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정복 씨는 조용히 차를 우려서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따뜻한 향이 경비실을 가득 채웠어요. 죄송합니다. 박미정 씨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당신을 그렇게 모욕했는데. 이정복 씨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분하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아파트에서 가장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박미정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자만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영어로 욕을 했을 때 당신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비열했죠. 아닙니다. 이정복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비난이나 원망 대신 이해와 용서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도 젊었을 때는 교만했습니다. 이정복 씨가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외교부에서 일할 때 저도 제 능력을 자랑스러워 했거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보기도 했고요. 박미정 씨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어요. 진짜 실력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든 한국어든 그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그의 말에 박미정 씨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은 언어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이정복 씨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렇게 찾아와서 사과하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예요. 그 말에 박미정 씨의 눈시울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흑흑,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정복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잖아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죠. 박미정 씨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부끄러움과 후회가 눈물과 함께 흘러나왔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에게도 사과하고 싶어요. 특히 경비원분들을 무시했던 것.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이정복 씨가 격려했습니다. 진심이 전해지면 사람들은 이해해 줄 거예요. 그날 이후 박미정 씨는 정말로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이정복 씨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인. 좋은 하루 되세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함이나 적대감은 없었어요. 며칠 뒤 박미정 씨는 다른 주민들에게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특히 그동안 무시했던 다른 경비원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던 주민들도 점점 그녀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이 진짜로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였거든요. 어느 저녁 김소연 씨가 이정복 씨를 찾아왔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무엇이 말입니까? 박부녀 회장님을 그렇게 변화시키시다니.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김소연 씨의 질문에 이정복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죠. 진심이요? 네. 사람은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대상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변화가 일어나죠. 김소연 씨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을 하셨던 거군요.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시니까. 과찬이에요. 저도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이정복 씨의 겸손한 대답에 김소연 씨는 더욱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정복 씨는 경비실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박 부인이 찾아와 사과했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나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평소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감동적인 화해가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으로 바뀌었어요. 아파트 단지 곳곳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이정복 씨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를 맞이하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출근길에 나선 김대리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이경비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주민들이 많아졌어요. 안녕하세요, 김대리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정복 씨도 따뜻한 미소로 답례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아침 시간이 되자 등교하는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 3학년 지수는 늘 가장 먼저 인사를 했어요. 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지수야, 안녕. 오늘도 학교 잘 다녀와. 하지만 이제 지수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인사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아이들의 맑은 인사소리가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정복 씨는 그 모든 아이들에게 일일이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는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영어 숙제를 들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이 단어 발음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정복 씨는 아이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어려운 영어도 쉽게 설명해주고 정확한 발음도 알려주었어요. 와, 할아버지 발음 진짜 좋다. 우리 영어 선생님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순수한 찬사에 이정복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 달 전에 만났던 미국 대사관의 캐서린 데이비스 씨였어요. 안녕하세요, 이 선생님.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서린 씨.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실 제안이 하나 있어서 왔습니다. 캐서린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사관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국어를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정복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요? 네. 선생님의 영어 실력과 교양을 보니 분명 훌륭한 선생님이 되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물론 지금 하시는 일과 병행하시면 됩니다.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요. 캐서린의 제안에 이정복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금의 소중한 일상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시간을 드릴게요. 며칠 생각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그날 저녁 이정복 씨는 경비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액자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지금이 더 좋을까?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미정 씨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물론입니다. 들어오세요. 박미정 씨는 화분을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분홍색 꽃이 예쁘게 핀 작은 화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경비실이 더 밝아지겠네요. 선생님, 혹시 들었는데 대사관에서 제안이 왔다면서요? 박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정복 씨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박미정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두 가지 다 하시면 어떨까요? 여기서의 일도 계속하시면서 새로운 일도 시작하시는 거요. 두 가지 다요? 네. 선생님은 우리 아파트의 자랑이에요. 떠나시면 안 되죠.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이정복 씨는 감동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생님을 필요로 해요. 특히 아이들이요. 그 말을 듣고 이정복 씨는 결심이 섰습니다. 며칠 후 그는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가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면서 병행하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완벽한 조건이에요. 그렇게 이정복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일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주말에는 대사관 한국어 강사로 일하게 된 거예요. 첫 수업날 대사관 직원들은 이정복 씨의 수업에 감탄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네요. 한국 문화까지 함께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이정복 씨의 강의는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니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전달하는 특별한 시간이었거든요. 한편 아파트에서도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이정복 씨를 진정한 선생님으로 대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영어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네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조금 봐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언제든지요. 이정복 씨는 기꺼이 아이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작은 경비실은 이제 아이들의 작은 학습 공간이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아파트 단지 벚꽃나무 아래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감사 파티였어요. 이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김소연 씨가 대표로 인사말을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파트가 정말 따뜻한 곳이 되었어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정복 씨는 깊이 감동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지수가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려요. 편지를 펼쳐보니 아이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의 슈퍼히어로예요. 언제나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정복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지수야. 그날 밤 이정복 씨는 경비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잎이 봄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마치 축복의 눈이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겸손은 결국 언어보다 더 큰 힘이 있구나.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존경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정복 씨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현재의 소중함을 알며 미래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나의 진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고, 진짜 품격은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아파트 단지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